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설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오토마타 제작 기반 IT 융합공학 그 프로그램이고요. 트로트봇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들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설계를 직접 손으로 하기도 하고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링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링키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어떤 면이 가장 좋은 것 같나요? 일단 링키지 프로그램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의 움직임을 이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의 동작들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작들을 미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 간단한 조작법입니다. 마우스로 포인트들을 연결하고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이 없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잘 익혀서 정말 그 창의적인 설계를 하고 실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함께 링키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링키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오픈으로 이거 파일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링키지 소프트웨어 info.com 이 3.4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요 링키지 3.4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 다운로드라는 창이 떠서요.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키시면은 링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링키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뜨는 창입니다. 이 창이 뜨고요. 이 창을 띄워 놓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런 화면으로요, 링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 보는 것이고요. 이게 그 동영상 강좌가 이제 일방적인 그 강좌가 될 수가 있어서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따라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좀 다른 오류가 생기면은 이 강좌를 잠깐 멈춰서 다시 이제는 실행해 보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컴퓨터로 따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를 아마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키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어 메커니즘 요소 창을 띄워줍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앵커와 커넥터가 연결된 메커니즘을 클릭해줍니다. 커넥터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넥터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누르고 컨트롤 키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다른 커넥터를 선택하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 화면에 우클릭을 하여 앵커를 클릭해 줍니다. 또 빈 화면에 우클릭을 하여 커넥터를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커넥터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키보드 L을 눌러 연결해 줍니다. 빈 화면에 두 커넥터가 연결된 메커니즘을 불러줍니다. 두 개의 커넥터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위에 조인을 누르거나 키보드 J를 눌러 합쳐줍니다. 왼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커니즘의 이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을 클릭한 후 위에 있는 프로퍼티즈 창 혹은 키보드 P를 눌러 설정 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링크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메커니즘 디자인하기 편하게 연결된 부분을 꽉 찬 면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솔리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는 어느 곳에도 움직임 값을 설정해 주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앵커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커넥터 위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왼쪽 앵커를 인풋으로 변경하여 오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를 선택해 준 후 프로퍼티즈 창 또는 키보드 P를 눌러 설정 창을 띄워줍니다. 여기서 앵커를 인풋으로 변경하고 속도를 15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위에 있는 런을 누르거나 키보드 R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이 자료와 그 똑같은 치수대로
이걸 따라한 게 아니죠. 그 임의로 길이를 정해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링키지 길이가 정확하게 이 어떤 이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거리가 지금 책정되질 않아서 이런 에러가 발생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걸리고 이 아랫부분도 걸리죠. 두 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길이를 조절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되고 이게 회전했을 때 이게 꺾이고 내려가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죠. 이 링크를 좀 더 많이 꺾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길이를 더 늘려야 되겠죠. 길이를 이만큼 더 늘리고요. 네, 지금 조금 더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앵커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또 움직임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위치들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링키지의 뭐 거리나 그다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를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해서 이 길이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링크 이 길이 이 길이가 39.949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얼마로 바꿀 것인지 또 이 길이를 17.513이다 그러면 얼마로 쓸 건지를 정확하게 치수를 기입해 주면은 원하는 링키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멈추려면 위에 있는 스탑을 누르거나 다시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저장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파일을 눌러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메커니즘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여 커넥터끼리 연결된 링크 메커니즘을 클릭해 줍니다. 가로로 늘려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양 끝 커넥터들을 앵커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를 눌러 앵커로 변경합니다. 왼쪽에 우클릭을 하여 링크 메커니즘을 클릭해 줍니다. 밑에 있는 커넥터 부분을 인풋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클릭한 후 P를 눌러 인풋으로 누르고 속도를 15로 설정해 줍니다. 우클릭을 하여 링크 메커니즘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커넥터 부분을 아까 불렀던 커넥터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J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커넥터 부분을 처음에 불렀던 링크 메커니즘 사이로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3개의 커넥터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누르거나 키보드 S를 눌러 슬라이더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줍니다. 이 오류는 커넥터 이동 경로가 끝부분과 닿아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지금 강좌에서 나오는 요 부분은 밀어줄 때 여기가 그 기계적인 그 위치가 지금 걸리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따라했던 이 부분은 여기는 괜찮았는데 이쪽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끝부분과 닿지 않게 이동 경로를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줍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행정을 짧게 하든가, 이 부분을, 잉크 부분을 짧게 해서 이 행정을 짧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 행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앵커 부분을 더 길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나누고 이걸 길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 기위 부분이 한 바퀴 돌면서 이 행정이 일어나는 슬라이딩 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실행은 되고 있지만 거의 부딪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렇다면 다시 스톱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밀어주고, 옆으로 밀어주고, 이 부분도 좀 더 길게 빼준다면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슬라이드 사용법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은 기어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에 우클릭을 하여 앵커를 클릭해 줍니다. 또 빈 화면에 우클릭을 하여 기어를 클릭해 줍니다. 두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와 기어를 동시에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J를 눌러줍니다. 또 우클릭을 하여 기어를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기어를 인풋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클릭한 후 P를 눌러 인풋을 누르고 속도를 15로 설정해 줍니다.
이 상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줍니다. 보는 것과 같이 인풋을 설정한 왼쪽 기어만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 기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 기어의 움직임에 오른쪽 기어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두 기어의 비율을 설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두 기어의 비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기어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위에 있는 얼라인 창에 들어가 레이셔를 선택해 줍니다. 체인 벨트를 추가로 눌러주고 비율을 3:3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줍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기어를 클릭한 후 Add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기어에서 뻗어나온 것이므로 움직임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끝에 기어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여 기어를 클릭해 줍니다. 기어의 중심 부분과 커넥터를 동시에 클릭해 줍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 또는 시프트 키를 이용하여 눌러줍니다. J를 눌러 합쳐줍니다. 이번에는 앵커 부분에 또 다른 기어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여 기어를 클릭해 줍니다. 기어의 중심 부분과 앵커를 동시에 클릭해 줍니다. 이때도 컨트롤 키 또는 시프트 키를 이용하여 눌러줍니다. J를 눌러 합쳐줍니다. 합쳐진 기어와 앵커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Fasten 또는 키보드 F를 눌러 고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아까 합친 기어와 위에 있는 기어의 비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어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여 비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어의 비율을 1대1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줍니다. 비율을 설정하여 크기는 1대1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정된 기어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앵커와 기어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앵커와 고정은 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여 기어를 클릭해 줍니다. 기어의 중심 부분과 앵커를 동시에 클릭해 줍니다. 이때도 컨트롤 키 또는 시프트 키를 이용하여 눌러줍니다. J를 눌러 합쳐줍니다. 고정하지 않은 채 바로 비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3대1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기어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안에 기어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위쪽에 있는 기어는 바깥으로 이제 돌겠죠. 이게 회전이 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기어를 여기서 다시 하나를 추가해서 이 가운데 점과 이 또 Shift 키를 눌러서 이 가운데 점, 이 두 개를 또 이제 합쳐야 되겠죠. 조인을 해서 합친 다음에 지금 잘못됐네요. 점과 점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조인을 한 다음에 이 부분, 이 큰 기어 아니고요. 큰 기어가 아니고 요 작은 기어, 그쵸? 작은 기어하고 이 바깥에 돌던 기어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잡아준 상태에서 3대1 비율로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기어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이쪽은 그대로 하나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설정을, 이 안에 거는 아까 잡아준 형태로 고정이 된 상태고요. 이 바깥에는
고정이 안 된 상태로 이 바깥 기어와 같이 돌아가겠죠.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빙글빙글 이 원과 같이 돌아가는 거고요. 고정된 기어에 따라서 이 기어는 이 고정 안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총 기어가 이제 세 개가 각각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나는 빨리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링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